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오늘 살짝 반등을 했죠? 무슨 호재가 있는 것일까? 혹시 블랙록이 조금 힘을 내준 것일까? 오늘 성적 4,900만 달러? 어제보다도 못한 블랙록. 피델리티도 1,200만 달러. 아니 친구들이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마이너스 3억 8,600만 달러. 오늘도 역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합니다. 순자산 유출 2억 6,100만 달러. 자, 그런데 우리들의 코인이 오늘 선방을 하고 있죠. 연 이틀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좀 맷집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혹시 ETF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ETF 유출입 물량을 얹어봤습니다. 초반에 유출이 많을 때는 역시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큰 상승을 이어왔죠.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마다 이렇게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상승, 또 여기 마이너스와 함께 하락, 쭉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최고 10억 달러까지, 그리고 지난 이틀 큰 유출과 함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 유입 유출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맞춰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오늘 ETF 유출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올라서는 걸까? 어제 너무 오버해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 비트쇼가 그러는데 이거 그레이스케일 물량 제한이 있다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빠질 수는 없는 거지. 오늘도 물론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며칠이나 몇 달이나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끝이 보이는 그러한 추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늘 금리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결, 그리고 올해 안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연준의 인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롬 파월의 발언은 어느 정도는 비둘기적인 그런 모습이었다. 여기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자, 심호흡. 자, SEC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SEC가 이더리움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국가당국이라면 SEC, SEC에 의해 조사되는 이더리움 재단은 기밀 유지 요건이 포함된 주 당국으로부터 자발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기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뭔가 조사를 당하고 있나? 뭔가 진행되고 있나 보다,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SEC는 이더리움을 증권, 이더리움 ETF 및 암호화폐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으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폴천지의 보고에 따르면 금융규제기관은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회사에 조사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조사가 이더리움 재단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모든 미국 회사들에게 SEC가 조사 소환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조해. 이러이런 자료 제출해. 이더리움과 뭘 했는지, 이더리움과 어떤 금전 관계가 오고 가고 있었다면 다 내놔. 코인베이스, 크라켄, 거래소라든지 다른 개발회사, 투자회사 이런 데다가 다 조사 소환장을 보내서 탈탈 털고 있다, 이더리움을. 와,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SEC는 지금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대놓고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더리움이 만약에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더리움만 작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코인들까지 다 이더리움과 비슷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큰일 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증권이라고 몰아붙이는지 우리가 이걸 좀 분리해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돈 받고 팔았어요. 모금을 했습니다.
이때 돈 내고 이더리움 산 거 사람들 모아놓고 발표하면서 파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XRP 초기에 기관들에게 판 거,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설명하면서 판 거, 이건 증권 판매다 라고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내려줬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2014년에 사람들 모아놓고 코인 팔아댄 거, 거기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거라면 예전에 우리가 모금한 거 알았어 돌려줄게 하고 벌금 내고 딱 퉁치면 되는데 2022년부터 정확히는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약간은 달라졌으니까 그 전에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힘문이 얘기하고 제이 클레이튼까지 막 나서서 SEC 이 친구들이 싹 다 이더리움은 프리패스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런데 2022년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새로운 체제로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코인의 본질이 달라졌으니까. 야, 재평가!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지분 증명은 증권인가요? 지분 증명 코인은 다 증권이다? 3자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인데, 여러분들, 제가 에이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버를 돌려서 서버를 3대나 돌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만 어마어마합니다.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뭐 업데이트가 나오면 새로 적용을 하고, 노드가 문제가 생기면 얼른 또 처리를 하고 껐다 키고 또 뭐 블록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러면 또 뭔가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연락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 채굴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춰놓죠. 저도 서버 사다가 인프라 갖춰놨습니다. 전기세가 무지무지 들죠, 비트코인은. 그 대신 지분 증명은 전기세 대신 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노력으로 이더리움, 카르다노의 노력이 아니고 제 노력으로 제 돈 넣어서 제 피 같은 돈 넣어서 열심히 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적자가 날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3자의 노력이 아니다 이건. 자, 그런데 위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위임하시는 분들은 별 노력도 안 하고 코인만 비트쇼한테 던져줬더니 보상이 삭삭 들어옵니다. 이건 3자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일까요? 이건 카르다노나 이더리움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 저한테 위임하신 분과 저와의 관계인데, 저한테 위임하시는 분들은 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만약에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글씨 써서 어디엔가 올려놔야 되는데 서버를 직접 돌리기에는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웹 호스팅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의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돈 주고 거기에다가. 웹사이트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수익 올리면 이걸 웹 호스팅 회사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웹 호스팅 회사에 하는 일이 미비하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하시려면 골치 아프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대신 이거 좀 맡아줘 하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한테 탁 버튼 하나 누르면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증권이다.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SEC가 다른 미국 회사들에게 조사 소환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더리움 자체 이 지분 증명 모델에 문제가 있다면 이더리움만 조사를 하면 될 텐데 다른 회사들과 어떤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스테이킹을 대신하고 또 유동성 스테이킹 이런 모델들이 좀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굳이 SEC가 이더리움을 잡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을 끌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왜 그런지 저 말고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건 브라이언 퀸텐츠. 이 사람은 전 CFTC 의장입니다. 게리 겐슬러와는 동급이었던 사람이다. 자, 그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가 규제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때
기본 이더리움 상태를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비증권적이며 관할권 밖에서, 관할권 밖이라는 건 본인들의 관할이 아닌 CFTC의 관할이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선물은 CFTC의 관할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 2023년 10월 ETF 승인 결정은 2022년 9월에 이더리움이 POS로 변경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POS라면 지분증명. 2022년 9월에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그 지분증명으로 벌써 전환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보고 얘는 증권 아니야.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맞네. CFTC 관할인데 우리가 이걸 증권이라는 ETF로 싸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해줄게 라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SEC가 2023년 10월 이더리움의 규제 처리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더리움이 실제로 유가증권이라면 CFTC에 상장된 선물 계약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증권이었다면. 자, 이건 이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고 비트코인 선물 ETF, 그걸 기반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승리했던 핵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리 겐슬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친구가 이런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희망이 점점 그 불씨가 꺼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다. 설마 ETF 승인 연기하려고 이런 꼼수를?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참 블랙록이 디지털 에셋 펀드 이런 걸 발행했는데 이더리움 기반에서 며칠 전에 1억 달러를 발행을 시켜서 지금 영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와서 찬물을 휙 끼얹는다? 이건 좀 미리 레리 핑크와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또 미리 얘기가 혹시 되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놓고 이더리움 가격 꺼지게 한 다음에 주워 담으려고? 이거 뭐 우리가 속내를 알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던져보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레리 핑크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승인해주고 물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죠. 자, 큰 싸움을 앞에 놓고 있는 이더리움 잘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이더리움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